신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신친일파. 신친일파요? 예, 독도는 일본 용도래요. 한국 사람이 전화를 해서요?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네,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정리해보는 순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 있으셨다고 독도 네. 관련해서. 독도의 날이 그 10월 25일인데요. 그 울릉도 쪽에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네. 울릉군 군민 명예 울릉 군민. 예. 그런 명예증을 저에게 수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너무너무 고맙기는 한데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의 어떤 뭐 항의, 뭐 저항, 해코지 이런 건 없었나 걱정이 되네요. 뭐 항의는 가끔 있기는 하는데요. 네. 전에는 그 일본 쪽에서 그 연구실에 전화가 오기도 했어요. 일본 쪽에서? 예. 네. 네, 요새는 그 한국 분들이 이 전화를 우리나라 사람이요? 예. 네. 응원의 전화. 의원이 아니라 반대, 그러니까 PF에는 일본이 있는데 신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신친일파. 신친일파요? 예. 그런 사람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가 독도 연구소인데 독도는 일본 용도래요. 한국 사람이 전화를 해서요? 예. 네, 정확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네. 왜 일본을 그렇게 욕하냐? 북한을 욕해라라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 이유는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1년이 지난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 기업에서 배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단 아무런 말이죠. 배상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일본 정부에서는 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소멸됐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진짜 깔끔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깔끔하게. 그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입니다. 그렇지. 일본이라기보다 아베 정권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제 인권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건 한국도 일본도 다 가입해 있고 네. 국제 법입니다. 네. 거기에는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국가 대 국가가 어떤 조약을 맺어도 네. 거기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거 나와 있다 하더라도 네. 개인 청구권은 소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 간의 협약이라도 개인 예. 청구권은 그거는 소멸될 수 없다. 네네. 근데 그것은 일본 정부도 그 11년에 정확하게 인정을 했고요. 네. 일본 정부도 인정했습니까? 국회에서 세 번이나 그 11년에 개인 정부권은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말했고요. 이미 그랬던 사실이 예전에 있었군요. 예, 있었습니다. 91년이요? 네. 그 11년에 이거 좀 적어두겠습니다. 특히 세 번 했고 세 번이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난해 그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12월에 있었던 일본 국회에서도 코노타로 단시 외상이 네. 개인 정부권은 남아 있다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본 법원도 그 입장을 즉 견지해 왔습니다. 일본의 법원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원폭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한국도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원폭으로 떨어뜨린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개인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배상을 요청한 적이 있군요. 예. 근데 그것을 일본 법원에서 그거는 막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피해자일 땐 또 그거 열심히 하네. 바로 그런 모순이 있는 거죠.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일본 자체가 그러한 인권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 인권 규약 그리고 일본의 법원에서도 개인 청구권은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했고요. 일본 정부도 일본의 그랬고. 정부에서도 했고요. 네. 일본의 내각에서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네. 같은 말이라고 해도 계속 되풀이해서 세계에 발시해야 된다. 세계에 알려야 그리고 됩니다. 아베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된다. 각인시켜야 됩니다. 아베는 각인시키려고 같은
이런 말을 대부려요. 전략이구나. 교수님 가르침 덕분에 지금 당장 아베 총리와 토론을 해도 논박하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회담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나올까 봐요. 그래서 정상회담 하지 않는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와서 친서를 전달했는데도 정상회담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면 그 말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러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장면을 결정적 순간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역시 그 하노이 회담 결렬 그게 그 한일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은 사실 북한과 미국의 트럼프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나 네. 이 회담이 성공했었으면 네.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눈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요. 그 이전에 한국하고 대화를 하자라는 네. 것은 일본 쪽에서 이야기가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가 그 결렬이 되어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으로 달아가는 게 네.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잘 되면 남북미가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이 달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북미 관계가 사실 풀리는 것이 한일 관계가 풀리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한일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모두 다 연결돼 있다. 네, 연결돼 있죠. 예.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관점은 처음 들어옵니다, 네. 교수님. 그렇습니까? 교수님 아주 고맙습니다. 네. 일왕이 즉위식을 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일왕이라고 하면 평화주의자로 네. 조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일왕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앞으로 이거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나 일왕에게는 실권이 없습니다. 정치적 실권이 없죠. 예, 네. 정치적 실권이 있는 것은 역시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일본인들이 일왕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평화 헌법을 지키자. 네. 이 아키히토 아베 일왕은 정확하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아베는 평화 헌법을 개정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대립이었어요. 사실. 이번에도 즉위식 때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약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더 아키히토 일왕 때처럼 나루히토 일왕도 아베하고 조금 각을 세우지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일본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 일왕하고 그 각을 세운다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역시 상징적인 존재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네. 1년에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기회는 몇 번밖에 없습니다. SNS 안 합니까, 일왕? 이러한 유튜브 방송 넣는 것 같습니다. 그거 하셔야 되는데.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알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